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항목은요. 삼성 1등 정부가 돕는다입니다. 그 삼성전자 공장 방문한 건이죠. 그렇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에 이제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국내 사업장에 방문을 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하고 이제 만났는데요. 이게 또 새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맥락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논란이 된다는 얘기는 재벌 대기업에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 시각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한겨레를 보면은 기사하고 사설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비판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제 국정농단 관련 이 대법원 재판이 5월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 이재용 부회장과 만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정부가 이제 경제 활력 제고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면서 경제 민주화 관련 입법들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좀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그런 행보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 밝힌 게 있나요? 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청와대 입장은 삼성이기 때문에 이제 거길 방문한 게 아니라 이 시스템 반도체 선도 기업이기 때문에 방문을 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 요약을 하면 이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런 취지겠죠. 그러니까 일단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이 삼성전자가 화성 사업장에서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전략 보고회를 열은 건데요. 여기 이제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참석을 한 거죠. 예.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성공을 위한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협력 상생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을 하면서 뭐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팹리스, 파운드리가 뭐예요? 이 팹리스라는 것은 이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부문의 그런 회사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고요. 파운드리라는 거는 설계는 이제 다른 회사가 하고 이 생산에 있어서 생산을 전담하는 이런 예. 부분의 이제 산업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정부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건데 네. 문제는 이제 이 비슷한 얘기를 삼성이 이미 이재용 부회장의 새로운 비전, 뭐 새로운 전략 이런 식으로 이제 최근까지 주장해 온 바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시스템 반도체는 뭐예요? 이건 이제 지금까지 삼성 등의 국내 기업들이 주도해온 분야는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이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그런데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경기 변화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호황, 불황이 계속 교차하는 이 사이클이 있어서 불확실성이 좀 크다 이런 평가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이 메모리 반도체 부문은 호황 국면이었는데 올해 이제 꺾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난번에 이제 소개도 해드렸는데 1분기 성장률이 하락한 것에도 이 반도체 산업의 경기 변동이 크게 영향을 미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반면 이 시스템 반도체라는 것은 컴퓨터의 CPU라든지 핸드폰의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제 AP라고 부르는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입니다. 예. 여기 시장 규모가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비해서는 거의 2배 규모라고 그러고 아하. 또 이 시스템 반도체는 쓰임새가 다양하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좀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죠.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분야니까 뭐 무려 130몇 조 이렇게까지 투자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도 지금 뭐 한 발 늦었다. 다른 나라들이 이미 선점을 하고 있는 분야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삼성이 뭐 지금까지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진출하는 거 뭐 시도를 안 한 건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투자 타이밍을 좀 놓쳤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삼성은 이제 파운드리부터 시작을 해서 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거기부터 예. 시작을 해서 설계를 하는 팹리스 분야에서까지 선두에 선다 이런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또 우리나라 이제 종합 반도체 이런 국가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런 삼성의 계획을 뒷받침하겠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럼. 네. 어찌 보면 정부가 삼성에 의존하는 그런 그림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재벌 개혁 분야에서 성과를 내면 좀 이런 비판도 좀 상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이제 조언도 많이 있는데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공정거래위가 지금 이제 동일일 지정 뭐 이런 것들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좀 관심이 쏠리는 일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동일인 지정이라는 것은 재벌의 실질적 총수를 지정을 해서 뭐 상호 출자 제한 등의 어떤 지배구조 관련 문제라든지 금융사 및 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이런 것들에 이제 각종 규제를 적용하게 되는 건데요. 원래는 5월 1일에 공정거래위가 발표를 해왔는데 올해는 좀 변동사항이 많아서 늦어질 전망이거든요. 네. 뭐 LG, 두산, 한진 이런 데서 이제 총수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3, 4대 후계자들이 새롭게 지정돼야 되는데 이 좀 교통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건데 예. 이것도 이제 전형적인 또 어떤 재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이 대기업과 하청업체의 상생구조 확립이라든지 제조업 숙련 노동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이루어져야 이 대기업 의존적 경제 아니냐라는 네. 비판을 넘어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이번에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그렇게 좀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으로 만들었으면 참 좋겠네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요.
장갑차, 쿠데타, 망명입니다. 베네수엘라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퇴진 요구하는 군사봉기가 일어나고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는 이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요.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람이 장갑차에 깔리는 듯한 그런 영상이 지금 화제예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군사 봉기를 선언하면서 군인들 70여 명과 함께 거리에 나와서 이 마두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면서 자신이 군부의 지지를 얻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같은 시기에 친정부 반정부 집회가 각각 카라카스 시내에서 열렸거든요. 여기에 정부군이 반정부 시위대를 좀 폭력적으로 진압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정부군 장갑차가 시위대를 향해 돌진했다는 것이죠. 네. 지금 마두로 정권은 어떤 입장이에요? 대국민 TV 연설을 통해서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 등의 제국주의 군대가 베네수엘라의 합법적 정부를 공격하고 있고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명하면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군부는 자신을 지지하고 있고 작은 쿠데타 시도들이 진압이 됐다. 이렇게도 밝혔는데요. 예. 지금까지 외신 보도는 군부가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는 상황이다라고 보도해온 게 사실이지만 과이도를 지지하는 미국이 노골적으로 지금 개입을 시사하고 있어서 상황이 좀 급격하게 변화하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최악인데 아무튼 인명피해가 확대되는 그런 상황으로 안 갔으면 좋겠네요. 그러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